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생산 가능 곡선이 나와서 관련 이슈 포커싱을 어떤 내용을 할까 고민하다가 자, 뭐 이런 사진을 한번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이슈 포커싱. 바다죠. 바다입니다. 그런데 자, 지금 선생님이 바다의 모습을 세 가지 사진을 통해 보여줄 텐데 첫 번째 이 바다는 뭔가 어둡죠. 풍랑이 거세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바다의 모습을 볼까요? 아주 잔잔합니다. 너무너무 잔잔하죠. 그냥 평온해지는 바다죠. 자, 세 번째 바다의 모습을 볼까요? 자, 사람들이 열심히 물고기를, 협업을 통해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모습이 있죠. 자, 지금 같은 바다지만 세 가지 다른 양상을 보여드렸고요. 자, 지금까지 보여드린 바다의 사진들이 우리가 또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중요한 개념과 연관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 개념입니다. 자, 아주 풍랑이 거세고 어떤 좀 불안정적인 이런 바다의 모습은 결국 경제학적 개념으로 레드오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드오션은 한마디로 좀 번역하면 피바다죠. 붉은 바다. 결국 이건 뭐냐면 이미 잘 알려져 있어서 경쟁이 치열한 기존의 시장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휴대폰, 라면, 자동차, 가전제품 시장들은 이미 엄청난 경쟁이 치열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진 기업들이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죠. 그러면 만약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어떤 포화 상태에 기존의 경쟁이 치열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고 하고요. 결국 우리가 만약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면 이런 시장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바다의 모습 볼까요? 자, 망망대해 아주 평온한 바다. 이걸 우리가 블루오션이라고 하고요. 실제로 이런 블루오션 개념을 만들어낸 경제학자가 선생님이 알기로 프랑스 대학에 근무하시는 한국인 학자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존재하지 않거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경쟁자가 없는 유망한 시장을 우리는 블루오션이라고 지칭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990년대, 2000년대 중반에 이 블루오션이 엄청나게 히트를 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신이 사업을 한다면 이미 경쟁이 치열한 포화된 시장에 들어가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어떤 상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전략을 짠다면 망망대해에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모두 다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블루오션 전략이 히트를 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블루오션? 뭔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완전히 새로운 획기적인 제품을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너무 어렵죠. 누구나 블루오션에 들어가서 그 시장을 다 독차지하고 싶지만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죠. 어차피 블루오션을 창출하기가 어렵다면 기존에 경쟁이 치열한 이 레드오션에서 뭔가 약간의 발상의 전환, 역발상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틈새를 찾아내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퍼플오션 전략입니다. 치열한 경쟁 시장인 레드오션과 경쟁자가 없는 시장인 블루오션의 조합으로서 치열한 레드오션 내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가치의 시장을 창출하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그러면서 2010년 이후에는 이 퍼플오션이 새로운 경쟁 전략으로 등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퍼플오션 검색해보면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예전에도 검색을 해봤는데 참 재밌는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특정 유명 가수분의 팬클럽 이름이 퍼플오션입니다. 누굴까요? 성시경이에요. 그래서 성시경 팬클럽 퍼플오션 나오는데 잘 만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퍼플오션 사례가 어떤 시장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버터칩입니다. 자, 내가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기존의 감자칩 과자, 감자 과자 시장은요, 짭짤하고 얇은 과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어서 기존의 거대 과자 회사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감자칩 시장은 거대 회사들이 양분하고 있고 새로운 제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발상의 전환이 있었죠. 뭐냐면 감자 과자가 왜 항상 짭짤해야 돼? 그러면서 달콤한 벌꿀이 들어간 이 버터칩 과자가 나옵니다. 벌꿀 버터칩 과자가 나오고요. 처음에 뭐야 먹어봤더니 달어? 그랬는데 이게 메가 히트를 치죠. 공전의 히트를 치면서 품절 버터칩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이 과자가 처음 나왔을 때 하도 유명해서 편의점과 마트를 찾아가도요 3개월 동안 가봤는데 못 샀어요. 결국 3개월만 사서 먹고 당황했었어요. 이런 맛이나?
기존의 아주 치열한 과자 시장에서 모든 사람이 성공할 수 없다. 그리고 포화된 시장이라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지만 메가 히트를 친, 대박 히트를 친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한 게 아니죠. 기존의 포화된 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발상의 전환. 감자 과자가 항상 짭짤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성공한 대표적 사례. 이게 바로 대표적인 퍼프로제 사례고요. 자, 더 재밌는 시장이 있습니다. 다 블랭크 처리를 했는데요. 그럼 이겁니다. 자, 바나나 맛이 나는 우유 시장이요. 특정 업체 B사가 3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었고요. 이 바나나 맛 우유 시장이요. 30년간 부동의 1위를 차지할 때 경쟁 회사에서 엄청나게 신제품을 출시했어요. 비슷한 맛 출시하고 막 이랬는데 도저히 야성을 깰 수가 없었죠. 그래서 B 회사가 부동의 1위였는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나 맛 우유 타면 노란색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B 회사의 바나나 맛 우유에 대해서 도전장을 새롭게 낸 회사가 누구였냐면 M사입니다. M사. 아마 이름 들면 알 텐데 M사가 선생님도 이 광고를 보고 갑자기 뇌를 땡 하고 치는 느낌이 든 게 뭐였냐면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 그러면서 하얀색 바나나 맛 우유를 출시했죠. 그리고 엄청난 또 대박 히트를 차지하면서 거의 시장 점유율이 바나나 맛 우유 회사가 거의 막 99%였다면 20%, 30%까지 치고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양분되는 시장이 됐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바나나 맛 우유는 특정 B사가 거의 압도적으로 20, 30년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 이미 끝난 시장이라고 그러고 이미 많은 경쟁사들이 진출했지만 다 포기하고 왔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맛에 별로 차이가 없겠죠. 하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서 틈새를 노리고 히트를 친 대표적인 시장으로 또 하나의 퍼프로션 사례가 될 수 있다. 자, 선생님이 그럼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례 너무너무 많습니다. 재밌는 사례 너무 많아요. 한때 빨간 국물이 지배하던 시장이 여러분 잘 모를 텐데 한번 부모님한테 물어보세요. 하얀 국물로 라면을 출시했던 꽃기호 라면이 있어요. 대박 히트를 칩니다. 시장 점유율이 2등까지 올라갈 정도로. 근데 지금은 이제 다시 쇠퇴했지만 하지만 빨간 국물 라면이 지배하던 시장에서 엄청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어서 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중에 인생을 살 때 저는 많이 살진 않았지만 비록 사업뿐만 아니라 자신의 커리어를 쌓을 때도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발상의 전환. 남들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약간 1mm만 비틀어도 뭔가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다. 자, 그런 거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슈 포커싱에서는 퍼프로션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